제3간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5번 문제가 나왔네요. 하나의 경호 조직이 단독으로 경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예요. 모든 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특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단독으로 경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수행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협력하는 협력성이에요. 무슨 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동성. 기동성 개념인데 경호 대상자의 활동 영역성이 경호 대상자의 뭐가 활동 영역이 활동 영역성이 넓어질수록 어떻다는 거요? 경호 조직의 기동성이 요구됩니다. 경호 조직의 기동성이 요구된다. 이게 기동성이고요. 다시 한번 경호 대상의 활동 영역성이 넓어질수록 경호 조직의 기동성이 넓어진다. 두 번째 보안성. 보안성 개념인데 유해 요소로부터 보안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유해 요소로부터 보안성이 추구됩니다. 보안성이 추구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통합성. 앞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통합성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통합하는 개념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합성이란 말은 없어요. 통합성이 말은 없고, 그 다음에 협력성 얘기인데 협력성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 보안성, 협력성이다. 다시 한번 기동성, 보안성, 협력성. 통합성을 다른 말로 합법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 여기서 합법성을 볼게요. 합법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의 합치가 돼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법치주의 원칙상. 법치주의의 뭐상 원칙상 법의 합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정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정 범위 내입니다. 법정 범위 내로 못할 수 있다. 제한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이것을 합법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희생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성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유해로부터 희생이죠. 유해로부터입니다. 유해로부터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성, 보안성, 합법성, 희생성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되네요. 여러분 25번 해설 좀 봐보실래요? 기동성 개념이 나오는데 경호 대상자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즉 기동 장비라든가 경호 대상자 과학화, 컴퓨터에 대해 과학적 기술의 현대화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경호 조직의 기동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합법성. 경호는 법치주의 원칙상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 범위 내에 활동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치주의 원칙상 법정 범위 내에 제한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력성. 협력성은 하나의 경호 조직이 단독으로 경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기관과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협조를 취해야 된다. 협력성 개념이 있고요. 보안성. 경호 활동을 위해서는 유해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자나 경호 주체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로부터 보안성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얘기고. 희생성. 경호 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제압이나 공격이 우선이 아니라 유해로부터 방어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해로부터 방어가 기본이다. 이게 약간 불완전하면 여기다 유해로부터 방어입니다. 방어 이렇게 적어놓으면 완벽한 지문 형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보면 유해로부터 방어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해설지가 읽어드린 것은 여기서 압축이 되어 있는 이 개념을 다시 풀어준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이런 정도 개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종종 출제가 됐었거든요. 됐어요. 답은 4번입니다. 26번. 경우의 분류예요. 경우의 분류. 여기 중요하죠. 자, 여기를 보니까 경우의 분류네요. 분류와 소속에 옳게 연결된 것은 맞는 것 그랬습니다. 자,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차 이동 중 예정이 없었던 고궁에 들려 경호원을 대동하여 시민과 대화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지문 자체는 간단한 지문이거든요. 간단한 지문인데 이 개념을 지금 나눴거든요. 자, 일단 보면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것은 의로 경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의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네요. 의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는 가포가 걸려 있으니까. 국회의장이 가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자나 이런 사람이 가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봐볼까요? 가포. 여기다 적을까? 가포. 여러분 가포 경호 대상자인데 자,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여러분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는 얘기는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 두 번째, 대통령 당선자. 당선자와 그 가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그러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여러분 여기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그렇죠?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원수, 외국 대통령 그럴게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가포 경호 대상자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로인데 여기서 의로를 이렇게 가볼까요? 의로 이렇게 갈게요. 자, 의로 경호 대상자는 퇴임 후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퇴임 후 몇 년? 10년 경과. 미경과는 어디로 가요? 이것은 가포로 갑니다. 가포로 가지만 10년이 경과됐다면 의로 경호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이 선거 후보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여기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라는 것은 본선 후보자 개념이 되는 거지 경선 후보자 개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헌재소장, 아니면 두 번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국무총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당연히 서열 2위니까 들어가죠.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의로 경호 대상자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병호 경호 대상자는 이런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는 누구? 자,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즉 병호 경호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개념만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봐볼까요?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그랬네요. 이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 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가포, 의로, 병호 중 어디에 속하냐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일단 의로 경호 대상자입니다. 어디로 갔나요? 의로 경호 대상자. 여기죠.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 그 다음에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 의로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의로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을 보니까 참석 중 예정이 없던 공을 할 때 예정이 없다. 예정이 없다는 얘기는 공식, 비공식, 비공식 개념이 됩니다. 비공식이다. 자, 여러분 비공식 개념으로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협의 절차가 없다. 협의
절차가 없다. 이거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협의 절차가 없는 상태로 갔다. 그 다음 경호원을 대동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경호원을 대동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대통령 경호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경호해요? 경찰청에서 경호합니다. 경찰청. 그래서 경찰청 경비국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찰청 경비국장이 할 수 있다. 왜 지금 이 말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어디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봐봐요. 여기서 가포, 의로, 병호입니다. 가포 경호, 의로 경호, 병호 경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가포는 어디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여기서 경호를 하는 거고 의로와 병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아니라 이것은 경찰청입니다. 경찰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청에다님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을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26번을 단순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로, 가포, 의로, 병호가 뭔지, 자 공식, 비공식이 뭔지, 왜 경찰청에 나왔는지 이 세 가지 개념을 분석하여 보시면 여러분이 효율적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개념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죠. 26번 됐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7번으로 갈게요. 27번. 여기 좀 지우고. 자, 27번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경호의 분류입니다. 경호의 분류. 자, 경호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X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직접 경호가 있고 간접 경호가 있죠. 직접 경호와 간접 경호다. 자,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이나 대공활동, 그 다음에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 그렇습니다. 자, 이 논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틀렸네요. 이 질문 틀렸어요. 자, 직접 경호라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뭡니까? 인원이나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는 거예요.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는 겁니다. 배치를 하여 필요할 때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대공활동 그렇습니다. 치안과 대공활동은 이것은 간접적이죠. 간접 경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 틀렸어요. 옳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틀렸네요. 이렇게 끌까요? 이렇게 끌게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 행사당 경호는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경호 업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행사장 경호는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거나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경호 업무를 말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숙소 경호는 평소 거처하는 관저나 아니면 임시로 외지입니다. 외지에서 머무는 장소에서 경호 업무를 말하게 되는 거고, 약식 경호는 일정한 방식에 하지 않고 출근이나 퇴근과 같이 일상적인 즉 경호 업무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 세 개는 맞았네요. 틀린 건 한 개입니다. 1번이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접 경호와 여러분 간접 경호 조심해야 되는데 직접 경호는 현장에 직접 인원이나 장비를 배치하고 필요할 때 얘네들이 개입하는 게 직접 경호고, 간접 경호는 자,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치안이나 대공활동,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 작용이 바로 간접 경호 대상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명쾌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명쾌하게. 됐어요. 27번 문제도 깔끔하고 좋은 문제예요. 28번. 자,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네요. 경호의 원칙. 첫 번째. 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서 자, 경호 대상자를 격리시킨다. 그렇죠.
유예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호 대상자를 격리시킨다는 거, 나누라는 거. 두 번째, 경호는 고도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사전 치밀한 계획이 중요하다. 그렇죠. 순간적인 판단력, 치밀한 계획. 디귿번, 경호는 유해 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거. 그렇죠. 방어하는 거다. 경호는. 네 번째, 행사장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그렇죠. 이런 거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네요.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됩니다. 그래요. 29번. 어, 29번을 들여다보면 자연방벽 효과가 그랬거든요. 자연방벽이다. 자연방벽 효과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블랭크 안에 공통으로 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것이 뭐냐? 옳은 거. 첫째, 유해 기도자가 고층 건물 등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자 경호원의 신장 차이가 자 블랭크 방법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기서 자 공격적일까, 수직적일까, 회피적일까, 함몰적일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느낌을 봐보세요. 다시 봐요. 유해 기도자가 고층 건물 등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그러니까 위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공격을 시도할 경우 경호원의 신장 차이, 그러니까 키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자 타겟을 제압할 수도 있고 제압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직적 개념으로 가는 거지 수평적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그럼 하나 더 볼게요.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에 대한 블랭크 개념이죠. 자, 무엇의 방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라. 그러면 똑바로 선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겟을 제압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장소에 큰 나무가 서 있다. 그러면 나무 뒤에는 안전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적 개념이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키워드는 고층 건물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서 몸을 움츠리거나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방벽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방벽은 수평적인 방벽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벽? 수직적인 방벽을 의미한다. 지금 이 얘기죠. 지문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인원점을 잘 정리하시 바랍니다. 인원 유형의 문제는 다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도 나올 수 있고 함몰적 개념이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요. 예측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29번. 자, 30번 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경호와 민간경호 그랬죠. 공경호는 통상적으로 누가 하는 거고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공공재요, 경제재요, 그리고 공공재요. 자, 민간경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이거든요. 자,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공재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전개된다. 자, 그래서 이 공공재는 서비스 개념이 차등이 있습니까? 균등합니까? 그래 균등한 서비스다. 균등 서비스를 제공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균등 서비스가 되지만 여기서 경제적의 개념인 수익자 부담 원칙인 민간경비는 여기서는 자 균등 서비스가 아니라 뭐가 돼? 차등 서비스죠. 차등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논점을 놓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경호는 즉 경찰은 경호 대상이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민간 경호는 의뢰인과 계약에서 정해진다. 이게 뭐예요? 수익자 부담 원칙.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제라고 표현하고 경제제가 되기 때문에 차등 서비스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경원은 경찰이 하거든. 그러니까 공공재가 되는 거고 균등 서비스 개념으로 가고 균등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개념. 자, 경호 조직의 운영에 있어 공경호는 자, 폐쇄성, 보안성, 기동성의 특성을 가지나 민간 경호는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 가져요. 같습니다. 폐쇄성, 보안성, 기동성, 자, 그리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개념은 발음이 안 되네요. 공경호가 되건 플러스 민간 경호가 되건 민간 경비가 되건 이것은 공통적으로 인정이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2번이 틀렸는데요. 좀 틀린 거 묻고 있죠? 옳지 않는 거. 그래요. 2번. 3번. 자, 공경호는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경호활동이다. 그렇죠. 국가기관. 누가 하는데? 경찰이 하는 거. 그러나 민간 경호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경호활동입니다. 민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경호는 국가 요인의 신변 보호를 통해서 국가 안전에 기여를 하고 민간 경우는 자, 의뢰인에 대한 안전 보장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게 된다.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나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공경호와 민간 경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의 개념을 놓고 여러분이 논점을 잡으시면 쉽게 접근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자, 여러분 31번을 보면 경호의 기본 원리 그랬고요. 및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개념. 자, 유해 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된 경우 수평적 방법 효과는 경호원이 유해 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수평적 방법이 아니라 수직적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요. 두 번째. 유해 기도 시 유해 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호원이 유해 기도자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호원이 유해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적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 세 번째, 유력 경호는 자, 겁을 주는 겁니다. 유력 경호는 유해 기도자의 유해 기도 시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이용한다. 그래요. 상대방이 움츠릴 수 있도록 강한 액션을 취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압할 수 있는,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눈에 보이는 거, 무형, 자, 포스 같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개념. 자, 유해 기도 시 경호 대상자를 방어해야 하는 경호원은 그러죠. 유해 기도자의 공격 선상에서 자, 최대한 몸을 크게 벌려 자, 공격을 맞는다. 이것을 체위 확장입니다. 신체 확장 이론이요.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고 쫙 벌리라는 얘기죠. 그래야 타겟이 뭐가 돼? VIP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움츠려 버리면 안 되지만 확대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1번으로 가는 거죠. 1번으로 갑니다. 그죠? 자, 32번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32번을 보면 노마 카톨릭 교황 방한 시 자, 대통령 경호처장이 자, 경호 등급을 결정할 경우 사전 협의해야 하는 자가 아니다. 사전 협의 아닌 것은 자, 국가안보실장이냐? 외교부 장관이냐? 국가정보이냐? 아니면 경찰청장이냐 문제인데
이건 조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32번 해설지 좀 보실래요? 해설지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봐볼게요. 32번. 자, 여러분 32번 해설지를 보면 자, 경호 등급입니다. 자, 경호 등급에서 1번 1항 처장 그랬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거든요. 첫째, 처장입니다. 즉 이것은 경호처장이라는 얘기죠. 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즉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즉 외국의 국가 원수나 행정수반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제6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따른 경호 대상자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경호 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의 유해 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 국제적 상징성 그리고 상호주의 측면, 적대 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 등급을 구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호 구분 운영자인데 경호를 구분하는 운영권자가 누구다? 이것은 대통령 처장이다. 처장입니다. 경호처장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2항에 따라 경호 등급 구분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는 경호 등급을 구분한대요. 자, 경호 등급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미리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요. 여기서 자, 사전 또는 미리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협의를 거치냐 문제. 누구의 협의를 거치냐? 여기서 외교부 장관 당연히 들어가죠. 두 번째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세 번째 경찰청장. 이렇게 협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2항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 3항인데 경호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이죠. 필요사항.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냐 문제거든요. 누가 정한다? 경호처장입니다. 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항, 얘가 2항, 여기 지금 3항이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논점이 지금 몇 항에 걸렸냐면 2항이에요. 2항. 2항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을 간다? 1번 국가안보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예요. 포함될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논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32번 그 해설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조문은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반드시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하시고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2017년도에서는 2항에서 물었지만 앞으로 문제를 물은다면 1항, 2항, 3항을 조합하여 문제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3번으로 갈게요. 자,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예요. 맞는 거. 첫 번째, 경호 행사장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렇고요. 자, 안전한 경비, 자, 안전, 경비, 경계구역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경비, 경계구역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어. 안전, 경비, 경계구역이다. 두 번째, 고도의 순간,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 계획이 당연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엇은? 경호는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 계획. 디귿번, 유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격리시킨다.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하자가 없네요. 리을번,
유해행위 발생 시 경호 및 대피보다 유해자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게 우선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것은 띄우는 게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네요. 그래서 이런 논점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기억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여러분 33번 해설점 보세요. 자, 유해 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자, 유해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방어합니다. 격리시키면 안 된다고. 공격하면 안 된다고. 방어해야 돼. 방어. 그래서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리을번이 틀렸어요. 이 지문도 괜찮은 지문이네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호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그랬는데 첫째는 안전, 경비, 경계구를 선택한다. 두 번째, 고도의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중요하다. 세 번째, 유해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경호 대상을 격리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 유해 발생 시 방어 및 대피보다 유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 및 대피가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피가 우선해야 된다. 자, 이런 점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네 번째 개념, 답은 2번이고 네 번째가 틀렸다. 지금 그 얘기죠. 자, 34번으로 갈게요. 자, 34번에 관련된 문제도 자, 반복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설명이 다 될 겁니다. 다 된 거예요. 경호, 경비,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경호나 경비,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첫 번째, 경호 대상자에 따라서 갑, 을, 병호 등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갑호, 을호, 병호. 갑호는 누가 경호하고? 대통령 경호처. 을호와 병호는 경찰청. 그러죠? 이거 설명 다 끝났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경호 행사 장소에 의한 분류로에 따라서 행사장 경호, 숙소 경호, 연도 경호 이것도 다 봤죠? 몇 번씩 본 겁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치안 경비네요. 치안 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비 사태에 대한 이방 경계 진압이다. 그렇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한다. 예방하고 경계한다. 여러분, 예방하고 경계한다는 개념이 나면 이건 사전적이죠. 이 두 가지는 사전적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지만 진압은 사후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개념과 진압적 개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무엇은 치안 경비는 네 번째, 경호 수준에 따라 분류에 해당하는 비공식 경호는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은 틀렸죠?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것도 몇 번씩 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쭉쭉 보고 가도 될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35번입니다. 자, 여러분 35번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제도 변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념을 보니까 1945년도를 얘기합니다. 1945년, 아니 1949년. 1949년에 그동안 구왕공, 왕궁을 관할하고 있던 경복궁 경찰대가 폐지가 됐고, 자,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됐다. 신설됐다. 자, 이 지문이 맞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복궁 경찰대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자, 창덕궁입니다. 여러분, 창덕궁. 창덕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창덕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창덕궁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죠? 그렇지 않은 거. 1960년도에는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통령 경호나 대통령 관저의 경비를 담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61년도에는 자,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발족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장경호 대가 임시로 편성됐다는 거. 이것은 박정희 정부죠. 지금 그 얘기고요. 6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경호실이 출범하게 됐다는 거. 그래요. 이 역사적 배경인데 1번, 2번, 3번, 4번 개념 참고로 좀 봐야 되고요. 여기서 특히 1번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1번은 경복궁이냐 창덕궁이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기서 창덕궁을 물어버리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물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36번으로 갈게요. 자, 36번 개념이 나오는데,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 변청 과정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옳은 것은. 제일 먼저 나온 게 경무대 경찰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무대 경찰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일단 아니네요. 3번과 4번은 아니네요. 경무대 경찰서입니다. 그러면 경무대 경찰서는 몇 년이냐? 자, 36년이에요. 49년입니다. 49년에 이거 만들어집니다. 49년. 자, 이건 아니에요. 답이 지금 2번이네요. 답이 2번.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60년도입니다. 60년도. 자, 그리고 중앙정보부 즉 경호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61년도고요. 61년도가 되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이 나오는데 이건 63년도입니다. 63년도 개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가 나오는 거죠. 그러죠? 대통령 경호처 개념이 나오는데 2008년도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 개념은 어디를 좀 보시냐 그러면 해설 좀 봐보십시오. 자, 경무대 경찰서는 1949년입니다. 경무대 경찰서. 그 다음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이 나오죠. 청와대 경찰관 파견은 60년도 개념이 돼요. 그리고 중앙정보부 경호대는 61년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이 나와요. 경호실은 63년이 나오죠.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는 어떻게 되냐? 대통령 경호처 개념은 2008년이에요. 자,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이 나오고요. 자, 대통령 경호실 2013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다시 대통령 경호처예요. 자, 대통령 경호처인데 이것은 2017년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바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여기까지 연결하세요. 2017년 지금 현재 개념까지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경무대, 청와대, 중앙정보부,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 자, 그 다음에 경호실, 다시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경호실로 갔다가 다시 경호처로 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36번에서 2번 같은 경우 여러분 좀 눈에 익히고 잘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37번. 자, 여러분 37번을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첫 번째 개념. 경무대 경찰서는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3년 경찰서 직제를 개정하여 관할구역의 경무대를 구내로 제한하였다 그랬고, 두 번째 개념.
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는 1960년 3차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에서 대통령 아니네요. 이게 틀렸네요. 대통령에서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러죠? 대통령 의원내각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번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경호대는 자 1961년 중앙정보부 즉 경호대로 정식 발족을 하여 국가원수 최고의 의장 등의 즉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했고요. 네 번째 대통령 경호실은 자 1981년 대통령 경호실법 개정으로 자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경호 대상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만 빠지면 돼요? 니은번만 빠지면 돼요.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3개, 그죠? 3개. 이 개념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에서 내각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38번. 자, 여러분 38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목차를 좀 봐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자 경무대 경찰서인데 1953년 경찰서 직제를 개정하여 자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하여 경호를 임명했다. 그렇습니다. 경무대 내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개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는 1960년 3차 개헌을 통해서 내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각제에서 대통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서 내각제로 간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바뀌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고 3번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 경호대는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정식 발족을 하여 최고회의 의장 등의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네 번째 자 대통령 경호실인데 63년 설립되어 대통령과 그 가족 자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 그리고 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자 이걸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지금 다 뭐예요? 그렇죠. 가포 경호 대상이죠. 이걸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가포입니다. 가포 경호 대상자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포 경호 대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가포는 어디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의료와 병원은 그래요. 자 경찰청에서 실시하게 된다는 거.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39번에 관련되는 것은 해설지를 보셔야 됩니다. 해설지 좀 봐보세요. 이런 문제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죠. 뭐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인데 제발 출제위원들이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좀 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자 볼게요. 조선시대 경호기관이 아닌가 그랬어요. 조선시대다. 당연히 답이 뭐 3번 도방이죠. 이건 뭐 고려니까. 고려시대거든요. 고려시대. 자, 첫째 내금위가 있고요. 겸사복이 있고 호위청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내금위. 자, 내금위 개념은 조선 전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겸사복이 나오는데 겸사복.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호위청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다 겸사복도 조선 전기입니다. 내금위도 있고 그 다음에 호위청인가요? 그리고 호위청은 조선 후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도방이죠. 도방은 고려니까 어딘가요? 고려. 중기에 도방이라고 있죠? 도방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는 여러분이 참고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40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말 문제 같지 않는 것들이 문제화 시켜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러죠? 고려시대 경호기관입니다. 고려시대 경호기관은 성중해마입니다. 성중해마. 시부
별시위, 호의청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 박스 좀 봐보실래요? 자, 첫째 개념, 즉 시위부는 신라 시대 거 있고요. 두 번째 개념, 성중에만은 고려가 되고 세 번째 별서가 나오는데 성중의가 폐지되면서 그러니까 조선 때, 조선 태종 때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호의청은 조선 후기, 즉 인조 때 설립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하나 더 갈게요. 41번. 자, 1장 마지막 문제인데요. 41번. 자, 조선 후기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예요. 자, 조선 후기입니다. 자, 호의청입니다. 인조 반정 후에 설립된 기관으로 왕의 호의를 담당한다. 왕의 호의, 호의청. 그다음에 금군 있고 국왕의 친위군으로 별시위, 겸사복, 충의유 등 네 삼청으로 분리됐다 그랬고, 자, 수기소 정조시대 존재했으며 궁궐수비, 그리고 장용이 왕의 호의를 강하기 위해서 정조 때 설치됐고 전담부대다. 왕의 호의 전담부대. 이게 바로 장용이 개념이 됩니다. 장용이가 된다. 그렇다면 답은 2번 개념으로 가죠. 금군. 그러면 금군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 금군과 수호청 개념인데 이것은 즉 남한산성 수비군입니다. 남한산성 수비군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틀린 개념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친위부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보면 제가 39번, 40번, 41번은 해설지를 통해서 빠르게 왔는데 이런 정도 개념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자, 그러면 되죠. 출제원들이 제발 세 문제 정도 39번, 40번, 41번 같은 문제를 출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제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문제를 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